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면서 송사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소송이 흔한 미국에서 살다 보면 사업성의 결제 대금, 집수리, 렌트비, 교통사고, 이혼 등 뜻하지 않게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나름 소송 절차에 대하여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셰리프가 방문하여 소장을 전달해주고 가면 황당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몇 날 며칠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에 미국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교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본 영상을 제작합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작되었으며 본인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스테이트 로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 각 주마다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한국과 거의 비슷하여 소송의 제기, 송달, 답변과 반소, 증거조사, 변론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만 소송의 첫 단계인 원고의 컴플레인트의 접수와 서비스 그리고 그에 대한 피고의 앤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인 채권자가 관할 법원인 해당 카운티 법원에 소장, 즉 컴플레인트를 접수함으로써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카운티와 그 카운티 내의 해당 법원, 즉 매지스트리 콜트, 스테이트 콜트, 수피리어 콜트 중 구체적으로 어느 콜트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것은 청구 금액의 액수나 소송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가 있는 카운티의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지만 그 관할 법원의 지정이 잘못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는 매지스트리 콜트에서 관할하며 조지아의 경우 15,000불 이하의 청구 사건은 소액 사건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많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도 합니다.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법원에 신청하여 통역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한국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등기 우편을 통한 우편 송달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셰리프를 통한 직접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인 피고는 자신을 상대로 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은 피고가 별개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앤서와 함께 카운터 클레임을 제기함으로써 원고로 인하여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그 반대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원고의 소제기에 대해 피고의 방어권과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법은 원고가 반드시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함으로써 소송 제기의 사실을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성공하지 않는다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인의 주소지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소송 준비의 사실은 엄밀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몰래 이사를 하거나 셰리프의 방문에 맞추어 집을 비우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셰리프 서비스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셰리프가 서비스를 실패할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처럼 특별 송달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답변서의 사본을 원고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하여 인정을 하거나 부인을 할 수 있고 나아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피고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청구, 즉 카운터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카운터 클레임은 원고의 소송 제기를 이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별개의 소송이므로 이에 대해서
원고도 카운트 클레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합니다. 소송에서 응답 기간의 준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 30일 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피고나 원고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승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을 주고받으면 각 당사자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조사와 정의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디스커버리라고 하며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는 서로 일정을 조율하며 이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이 소송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각 당사자는 상호 주장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게 되고 그 결과 많은 경우 중재나 합의를 통해서 소송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위의 중재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공판으로 넘어가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송은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그 소송이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소송을 대응함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그 소송을 수행함에 소요되는 시간과 변호사 비용입니다. 결국 소송은 시간과 소송 비용을 감당할 돈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마지막 트라이얼에 가더라도 완표의 결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피고인의 재산이 없다면 그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할 것이며 그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용이 소요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인사회의 정화를 위해서라도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여 상대방을 끝장내어버리겠다며 감정적으로 소송을 끌고 가다가 나중에는 서로 지쳐 유야 무야 변호사 비용만 소모하고 케이스를 종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소송의 수행이 상대방에 대한 본인의 보복 감정의 충족 이외에 구체적인 실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냉정하게 고민하면서 변호사와 본인의 케이스를 검토하며 끝까지 합리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